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심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학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네? 얼마 9월이에요. 얼마 남지 아직 6월 아이들- 모평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않았습니다. 모평도 안 남았지만 9월은 아직 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제가 막 커뮤니티를 되게 많이 보는데 이제 학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주제를 무슨 학과로 수시 지원할까요? 라는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학과의 서열과 상관없이 본인이 한 활동 중심적으로 네네네.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고민은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교과 적성,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가 이제 반영이 되진 않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과 선택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전략적으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뭐 어떻게 내가 이걸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진로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제 그래도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대학을 좀 더 우선시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네.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이거 대상 고3인가요? 고1인가요? 둘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1, 2는 당연히 뭐 그게 학종이 됐던 어떤 전형이 됐던 간에 실제로 이제 본인의 전공 진로 탐색부터 시작을 해 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뭐 전공 선택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오늘은 좀 제가 좀 이렇게 한정 지을게요. 고3 학생으로. 네. 그죠? 그게 낫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야 본인의 전공 적합도 뭐 이런 거를 많이 보니까 당연히 어떤 학과를 선택할지는 아마 저학년 때부터, 그죠? 고1, 2 때부터 아마 정해서 그 전공 적합에 맞는, 전공에 맞는 뭐 적합한 활동, 소위 얘기하는 교육 연계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나 어떤 과 써야 돼요? 사실은 크게 그죠. 고민하지는 않는 편일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에 있는 다른 전형, 교과라든가 뭐 논술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뭐 적성, 적성 네. 이런 거일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왜 물어보냐고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뭐 합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전년도 입결일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할 거예요. 입시 결과라 하시면 내신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특히나 교과 전형 마찬가지일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학과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과를 지원하려고 해요. 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전년도 입결. 입결에는 전년도 입학 성적 플러스 전년도 경쟁률 플러스 충원율까지 다 세 개를 다 고려해야 라고 된다는 할 거죠? 수 있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아마 수립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과를 쓸까? 아직도 이제 내가 어떤 과에 지원할지 아리까리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물론 뭐 정한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신주단지 모시면서 봐야 될 거는 전년도 입시 결과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이게 제가 좀 더 궁금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사실 이제 뭐 충원율도 봐야 되고 경쟁률도 봐야 되고 그럼요. 내신도 봐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어떤 게 전략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신은 물론 좀 본인의 성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경쟁률 같은 경우는 뭐 3개년치 평균을 해서 좀 낮은 걸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저한테. 이게 뭐 상담이 됐던 뭐 온라인 Q&A가 됐던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매년 등락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뭘 봐야 된다, 뭐 3개년치 평균을 봐야 된다, 뭐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정확히 얘기할 건 뭐냐면 학과를 찾고 뭐 어떤 학과에 지원을 해야 돼요, 지원 전략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거 같아요. 신주단지 모셔야 될 거 입결은 맞는데 그 전에는 일단은 수시 전형 방법들, 요강을 통해서 전형 방법들을 좀 꼼꼼히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어떤 학과에 써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있죠. 아예 정하지 못한 학생들 있죠. 그냥 나는 그냥 성적에 맞춰서 점수 맞춰서 간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전년도 입결, 그다음에 경쟁률, 충원율 보고 쓸 거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나는
마찬가지 얘기긴 한데 나는 어문 계열 쪽에 뭐 가고 싶어. 뭐 난 사회과학 계열에 있는 뭐 행정도 괜찮고 정예도 괜찮고 근데 그냥 사회과학 계열 안에 있는 학과들이 좀 원하는 거. 나는 뭐 어문 계열 국문도 괜찮고 뭐 중문도 괜찮고 불문도 괜찮은데 뭐 그런 학과들 가고 싶어. 아직 이렇게 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보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결과가 봐라. 가장 중요하다. 특히나 거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다? 저는 전년도 입시 결과 중에서도 아마 성적이지 않을까 싶기는 내신이 해요. 제일 예. 먼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이건 교과 전형에 해당돼서 좀 말씀을 주시는 아니요. 건가요? 논술도 마찬가지죠. 적성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논술이랑 적성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 좀 영향력 있게 큰 전형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논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경희대 논술식으로 썼을 때 나는 몇 점 어느 나오고, 정도야라고 판단이 얘기를 잘 어렵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물론 적성은 괜찮아요. 적성은 대략적으로 매년 발표를 그것도 입시 결과인 거죠. 대략적으로 적성 A 대학의 적성 전형으로 쓸 거면은 무슨 과는 뭐 50문항 중에 뭐 40문항을 문제. 맞춰야 돼요. 평균이에요라는 건 많은 학교들이 발표를 해 줘요. 그러니까 내신뿐만 아니라 그 적성 같은 경우는 전년도 것도 어차피 입결안에다 들어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면 되는데 특히나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나의 논술 성적을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전년도 입결, 전년도에 뭐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내신 평균은 얼마였고 논술 평균은 얼마였고 논술 성적은 어느 정도였고 경쟁률은 뭐 어느 정도고 충원률은 어느 정도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네들을 보면서 아마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까 뭐 말씀 주셨지만 적성 전형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합격 점수까지도 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것까지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커뮤니티를 잘 뒤져보니까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뭐 신생학과들. 네. 사실 3개년치에 입시 결과 없는 학과들이 예. 있잖아요. 네. 뭐 이제 이런 학과들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까 네.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뭐 아니면 도겠죠. 그렇죠. 아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신생학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신생학과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학과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네. 네,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게 뭐 분리가 됐다거나 합쳐졌다거나 학과 명칭이 조금 바뀌었다거나 변경됐거나 사실은 이런 학과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퉁 해서 4년제 대학에 갑자기 뭐 화장품 공학과가 생겼어. 뭐 건대에도 있긴 하지만 네. 뭐 이런 학과들이 생겼어라고 해서 이게 신생학과인데 이거는 성적이 어느 정도예요라고 얘기하지만 화장품 공학과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죠? 화학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생명공학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생학과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아예 뭐 예전에 뭐 저런 뭐 사이버 국방학과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뇌인지과학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학과랑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생학과가 어느 대학에 뭐 신생학과가 하나가 신설이 됐는데 학과 하나가 신설이 됐는데 나 저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아마 잘 모르지 않을까 애들이? 그러면 한번 쓰면 경쟁률도 좀 낮을 테니 쓰면 합격되지 않을까? 아니요. 네, 뭐 아니면 독긴 한데 그럴 가능성은 되게 적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전년도 제가 좀 전 질문에서 전년도에 입결을 좀 잘 살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신생학과는 입결이 없잖아요. 그럼 잘 살펴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는 것 같은데 유사학과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A라는 학과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유사학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죠? 생명공이 생겼다 예를 들어. 그럼 생명학과를 보던 생태 시스템 생물을 보던 유사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사학과들의 입결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하지만 결과 같은 경우에 좀 장담하기가 어렵다. 아니요.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아까 뭐 아니면 도가 근데 아니었나요? 그 뭐 아니면 도는 정말로 신설학과가 생겼을 아까 때. 사이버 국방학과 같이 정말 그러니까 예전에 사이버나 국방학과가
뭐 어디에 뭐 신설학과라기보다는 전형명이 이상한 학과들이 전형 그 명칭이 학과 명칭이 좀 이상한 학과가 있어.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어려운 학과들이 있어요. 뭐 지미 카터 학과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에그로 시스템, 뭐 GIS 공, 뭐 이런 생소한 학과들이 있는데 그거 가만히 살펴보면 GIS 공은 지리학과랑 비슷해요. 실제로요. 예. 지리학과거든요. 그거 GPS 갖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유사학과들 찾으면 된다고요. 네, 그러면은 답변이 안 되셨나요? 아니요, 충분히 이해가 잘 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신생학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입시 결과나 경쟁률을 파악하는가? 유사학과 찾아라. 유사한 학과를 찾으면 된다. 간단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고요. 괜히 말 끌 필요 없어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입결 봐라. 두 번째 질문은 유사학과 찾아라. 네, 예. 그럼 세 번째 질문도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쓰기는 할 건데 네. 대학 입학 후가 좀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근데 막상 들어갔는데 학과가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도 하는 글들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우선은 입시 전략적으로는 좀 학과를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또 1, 2번처럼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면 재수해라 이럴 건데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차마 제가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힘들게 들어간 학과인데.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활용을 해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요즘 다전공이 잘 돼 있죠. 학교들이 뭐 네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면 가면 전과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전과하기 되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머니들이나 형님이나 이렇게 좀 먼저 좀 해보신 분들이 저 안 맞으면 어떻게 그럼 전과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전과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실제로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과보다는 그 프로그램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다전공이 요즘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복전이라고도 얘기하죠. 뭐 복수전공, 이중전공 뭐 되게 많아요. 융합전공해서 그게 사실은 다전공 제도인데 이제 학교마다 이름이 조금 다를 뿐인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내가 어떤 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좀 아리까리해. 그게 나한테 맞는지도 모르겠고 들어가서 배워봤더니 되게 힘들어. 전과할까? 아니요. 전과보다는 사실은 그 과는 그냥 놔두고 좀 힘들겠지만 이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쵸. 다전공 제도를 좀 활용을 하는 게 적극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전과를 좀 경험을 해봤는데 네. 우선 학점도 반영이 되고 그럼요. 영어 시험도 봤고요. 그럼요. 면접까지 봤어요. 그럼요. 근데 또 전과가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죠. TO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과가 생각보다 쉬운 제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수 전공이나 뭐 융합 전공과 같이 다전공을 활용해 보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그러니까 학과를 선택하는 데서 가장 좋은 건 이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아서 네네네.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 이제 그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선택을 하려면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 정보를 찾는데 많이들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꿀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은 학과를 찾는데 가장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친구들이겠죠. 그 친구들이야 뭐 저학년 때부터 사실은 본인에 그렇죠. 맞는 전공을 찾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오늘 고3에 한정시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까지도 전공도 선택돼 있지 않고 그 과가 사실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그런 사실은 친구들 상당히 많죠. 많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건 뭐 또 단답형으로 말씀드릴까요? 어디요?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라. 너무 당연하고 대학 뭐 입학처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입학처요? 아니요. 학과? 네, 학과 홈페이지.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같이 하시는 분 말씀하신 거잖아요. 심지어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좀 얘기하는데 입학처 얘기를 하는데 입학처는 어떻게 뽑는지가 나와 있는 거고요. 물론 입학처 안에 있는 전형 계획이라든가 이 안에 이제 뭐
인재상이라든가 아니면 뭘 배워요 이렇게 써주는 학교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뭐가 있죠? 이쪽에 학교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대학원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대학원. 그래서 거기서 대학을 꼭 누르면 그 대학 안에 있는 개설되어 있는 학과들이 학과로, 일단은 네. 먼저 학과별로 안 나와 있고 뭘로요? 대학. 그렇죠. 단위. 대학간으로.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그 무슨 대학교 이거 경영대학, 말고요. 경영대학, 뭐 사회과학대학, 문과대학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것도 콕 찍으면 거기 안에 있는 학과들이 쭉 나와 있고 네. 그 학과들을 콕 찍으면은 그 학과의 교육 목표는 뭐고 나중에 뭐 취업 후 그러니까 졸업 후 취업은 어디로 많이 가 있고 커리큘럼은 어떻게 돼 있고 이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다 싶으면은 물론 막 찾아보면서 네이버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무슨 과 가면 좋아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거는 학교 대학 홈페이지를 좀 먼저 가서 그 대학의 학과의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좀 꼼꼼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요. 물론 거기다 이제 그렇게 먼저 보고 플러스 알파 이제 좀 더 궁금하거나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그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또 대학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뭐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커리어넷.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에 들어가면 학과별로 또 이렇게 정보도 그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대학까지도 어디인지 알 수가 그다음에 있죠. MCI 지수인가요? 경쟁력 지수. 그래서 그 학과 만약에 국문과다라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학과별 경쟁력 지수 까지도 좀 다 나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학과의 목적이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학과가 만약에 어느 정도 몇 개 학과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을 통해서 그 대학들이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학과를 가야 될지에 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커리어넷 사이트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저도. 생각보다 잘 나와 잘 돼 있고 있어요. 예. 약간 필요한 정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저희도 뭐 학과 단위를 전부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생소한 학과들 같은 경우 실제 커리어넷 사이트 많이 이용도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뭐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과 전공 안내서가 좀 발간이 되는 대학들이 좀 예, 있잖아요. 네네. 예. 뭐 고대, 연대, 성대 되게 좀 잘 설명을 해놔서 네. 사실 이제 목표 대학의 전공 안내서가 없어도 그 비슷한 대학의 비슷한 학과를 보면 좀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예를 것도 들어서 그런 좋을 것도 것 있어요. 뭐냐면 전공 안내서도 도움 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서울대다 예를 들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로리 웹진 있죠. 아로리에 가보시면은 그 아로리에 가면은 뭐 우리가 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애들의 뭐 수기 뭐 이런 것만 그렇죠. 있는 줄 수기만 아시는데 보죠. 있는데 그거 찍어보면은요 서울대학교에 개설돼 있는 학과에 인터뷰 교수님 인터뷰도 있고 재학생 인터뷰도 있고 막 이렇게 인터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잠깐 봤을 때 간호학과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인터뷰들도 있기 때문에 학과별 정보도 있기 때문에 각 대학교 홈페이지 전공 안내서 플러스 각 대학 홈페이지에 만약에 제가 아까 뭐 대학 이렇게 찍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보시고 학생부 종합전형 페이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클릭하시면 아마 그 안에도 그렇죠. 학과 훨씬 정보는 좀 더 충분히 있을 거예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사실 진로와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러니까 자료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어디서 봐야 할지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잘 찾아서 이제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원 학과, 뭐 진로에 대한 전공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팀장님 더 이야기 있으실까요?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1번은 입결 봐라. 2번은 뭐 보라 그랬죠, 제가? 유사학과 봐라. 3번은 뭐 뭐라 그래다 다전공 제도를 활용해라. 4번은 학교 홈페이지 봐라. 전공 안내서 그다음에 또 뭐 보라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에 있는 정보들 찾아봐라.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주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해요. 하나, 둘, 셋.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She's everything to me.
지친 나를 감싸 안아줄 그대 나를 반겨줄 천사 같은 이름